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날 그는 왜 도시락을 들었을까? 윤봉길 의사 이야기 1. 그날 아침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윤봉길은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떨릴 틈도 없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명했으니까요. 도시락 2개. 하나는 밥이 든 진짜 도시락. 하나는 폭탄이 든 가짜 도시락. 물통 하나. 이것도 진짜 물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 옷을 입고 혼자 머리를 빗고 혼자 신발을 신었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방. 다시는 앉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의자. 그래도 그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24살 청년 윤봉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책을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라고 농촌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느렸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삶은 생각보다 더 무기력했고 변화는 너무 더뎠습니다. 아무리 글을 써도 아무리 가르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더 깊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윤봉길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과연 달라질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닐까? 진짜 필요한 건 교육이 아니라 결단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그는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는 혼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3. 김구를 만나다. 상하이에 도착한 윤봉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김구를 만났습니다. 김구는 윤봉길을 처음 봤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윤봉길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구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세상을 흔들 만큼 큰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봉길의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그날 밤부터 윤봉길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4. 마지막 편지. 윤봉길은 행동에 나서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형제들에게. 그 편지 안에는 원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그는 울었을까요? 아마 울었을 겁니다. 24살이니까요. 아직 젊고 아직 살고 싶은 나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울면서도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5. 홍커우 공원으로
1932년 4월 29일. 바로 그날입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전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일본군 수뇌부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봉길은 도시락을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장기가 펄럭이고 군악대가 연주하고 일본 장교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는 걸. 윤봉길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6. 그 한 번의 선택. 윤봉길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단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도시락, 날아가는 궤적, 그리고 폭음,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봉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윤봉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7. 재판정에서 며칠 후 윤봉길은 일본 군사재판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윤봉길은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후회하느냐? 윤봉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담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윤봉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8. 24살의 마지막. 1932년 12월 19일. 윤봉길은 총살당했습니다. 24살.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 말을 외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삶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9. 그 이후 윤봉길의 행동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도 이런 청년이 있구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김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봉길 의사 한 사람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한 일은 100만 대군이 한 것보다 컸다. 그만큼 그의 선택은 컸습니다. 그만큼 그의 용기는 귀했습니다. 10. 지금 우리에게 남는 이야기. 윤봉길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망설였고, 그도 두려웠고, 그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편한 길 대신 옳다고 믿는 길을.
우리는 인생에서 그 정도의 선택을 요구받지는 않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선택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은 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옳다고 믿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때 윤봉길의 이야기가 조용히 들립니다. 두려워도 한 번쯤은 선택해야 한다. 조용히 자기 인생을 걸고서 말입니다. 1932년 4월 29일 그날 아침 윤봉길은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그 도시락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줄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24살의 청년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은 나라였고 자존심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그런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